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제국, 바로 로마죠. 1000년 동안이나 이어졌던 이 거대한 이름이 어떻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을까요? 사실 로마의 몰락은요, 그냥 모든 게 끝났다, 이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계기였죠. 지금부터 그 거대한 전환의 순간으로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러니까 질문은 정말 간단합니다. 강력한 법과 무적의 군단으로 그야말로 세계를 호령했던 인류 역사상 최강의 제국은 대체 왜, 또 어떻게 무너져 내린 걸까요? 흔히들 생각하기에 로마가 야만족의 침략, 그 한 방에 그냥 와르르 무너졌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진실은 영화처럼 그렇게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몰락은 마치 거대한 댐에 생긴 아주 작은 균열 같았거든요. 사실 로마는요, 수백 년에 걸쳐서 아주 서서히 바로 안에서부터 고마 터지고 있었어요. 제국을 무너뜨린 진짜 적은 국경 너머의 군대가 아니었던 거죠. 바로 제국의 심장부에서 자라난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보이지 않는 병의 실체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린 이 거대한 균열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로마 하면 떠오르는 영광의 시대, 바로 팍스 로마나가 있었죠. 무려 200년 동안 이어진 평화와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세기도 안 돼서 모든 게 완전히 뒤바뀌어요. 3세기의 위기라고 불리는 시대가 오는데 이때 로마는 정치 혼란에 물가 폭등에 끝없는 내전까지 그야말로 일상이 지옥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 이게 모든 걸 말해주죠.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냐고요? 우선 제국이 끝도 없는 전쟁에 돈을 말 그대로 쏟아부으면서 재정이 파탄나 버렸고요.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니까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설상가상으로 황제 자리는 힘있는 장군이라면 누구나 넘보는 자리가 돼서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제국의 기둥이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끝없는 위기 속에서 로마는 정말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제국이 너무 커져서 통제가 안 되니까 이걸 동쪽과 서쪽 둘로 나누자는 거였죠. 하지만 이 해결책이 오히려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몰랐던 겁니다. 제국을 둘로 나눈 결과는 아주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원래부터 부유하고 안정적이었던 동로마 제국은 그 후로도 1000년을 더 버텨냈어요. 하지만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너무나 취약했던 서로마 제국은 외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을 때 국경 바깥에서는 새로운 압력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외부의 충격이 더해지면서 거대한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당시 로마의 국경 너머 그 울창한 숲에서는 게르만족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부족들이 힘을 키우고 있었어요. 로마의 힘이 약해진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들면서 이들은 제국의 운명을 뒤흔들 정말 거대한 변수로 떠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들의 움직임이 그냥 침략, 한 단어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굶주림을 피해서 또 동쪽에서 훈족이 무섭게 밀려오니까 그걸 피해서 말 그대로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 로마의 영토로 필사적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로마의 내부 문제와 외부의 압박이 만나서 폭발해버립니다. 이미 안에서부터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서로마 제국은요, 이 거대한 민족 이동의 물결을 막아낼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내부의 병과 외부의 압박, 이 두 가지 힘이 마침내 임계점에서 꽝 하고 부딪히면서 서쪽의 제국이 산산조각나는 그 순간이 다가옵니다. 정말 위대했던 한 시대의 마지막 장이었죠. 소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최후는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로마를 지키겠다고 돈 주고 고용했던 그 게르만족 용병대장이 오히려 자기 손으로 어린 마지막 황제를 왕좌에서 끌어내리면서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 해가 옵니다. 바로 서기 476년. 여러분, 이 숫자는 그냥 연도가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1000년을 이어온 제국에 대한 공식적인 사망 선고 같은 거였어요. 서양 고대사의 마지막 페이지가 바로 여기서 덮이는 그런 상징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이건 그냥 황제 한 명이 자리에서 물러난 사건, 그 이상이었습니다. 1000년간 제중의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영광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그 빛을 완전히 잃었음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역사는 파괴로 끝나지 않죠.
거대한 제국이 사라진 그 혼란의 잿더미 위에서 유럽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회 구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강력한 중앙 집권 시스템이 사라진 그 빈자리를 채운 첫 번째 기둥, 그게 바로 봉건제였습니다. 이제 강력한 황제는 없어요. 대신 각 지역의 영주들이 땅과 군대를 틀어주고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봉건제는 아주 명확한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맨 꼭대기에는 힘은 별로 없는 이름뿐인 왕이 있고요. 그 아래로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영주, 또 그 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한 기사, 그리고 이 모든 계급을 평생 일해서 먹여 살리는 농노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왕국과 영지로 잘게 쪼개진 유럽을 정신적으로나마 하나로 묶어준 구심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정말 놀랍게도 교회였습니다. 로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이 단 하나의 기관만큼은 굳건히 살아남아서 뿔뿔이 흩어진 유럽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중심이 되어주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단순한 종교 기관 그 이상이었어요. 이 혼란의 시대에 유일하게 안정감을 주었고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던 로마의 학문과 문화를 지켜냈죠. 교황은 왕을 뛰어넘는 권위를 가졌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유럽인들을 기독교라는 단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어주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거대한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봉건제와 교회가 새로운 유럽을 건설하고 있었다. 네, 로마의 폐허 위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태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조차 결국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무너졌다면 수천 년 전 로마의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